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투자하는 목적을 명확 건물주가 됐다는 얘기는요. 여성쌤 안녕하세요. 왔어요, 강 PD님. 네. 상도 15구역 동의서 진구 안내가 붙여져 있길래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의서 진구를 좀 하고 있네요. 아마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단계가 좀 왔나 봐요. 이거 이따가 좀 확인을 해보고 어떤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 PD님 혹시 제가 이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린 데가 어딘지 아세요? 상도동 아니신가요? 예. 상도동인데 이 상도동 중에서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상도 15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진짜 별 생각 없이 올렸거든요. 그 영상 하나 계기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물건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빌라이고요. 제 뒤에 보시는 빌라의 1층입니다.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어쨌든 이 상도 15구역은 제가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65군데, 그리고 모아타운은 97군데, 여기저기 엄청 재개발이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후보지로 다 선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 와중에서 진짜 아파트까지 변모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물건이 있는 이 상도 15구역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입지가 괜찮아요. 결국 이 재개발도요, 입지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건축자재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아파트 짓는데 그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입지,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 재개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기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진행한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두 번째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다른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묶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상도 15구역은 일단 속도가 빨라요.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빠른 거예요. 그쵸. 이게 상도 15구역이 2022년 10월 29일 날 2차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 2월, 24년 2월에 그 신통기획안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후보지가 아니에요.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동의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도 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도 나고, 관청까지.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예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획안 통과까지 보통 한 5년, 길면 한 10년까지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 신속통합기획이 좋은 게 확실히 프로세스가 간소화되니까 보통 한 2년 안에 끝나는데 이 상도 15구역은 지금 1년 2개월 걸린 거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합,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관청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해 볼 수 있죠. 근데 빨라도 동의를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그만큼 동의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빠른 거겠죠? 네. 그래서 동의율이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어때요?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만약에 1주택자인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했다가 1주택자 또 묶여버리면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거 투자 못 하느냐? 라고 이제 걱정할 수도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물건을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투자금이 많이 묶이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오늘 물건이 1.5룸이에요. 그럼 2룸이나 3룸 대비해서 어때요?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겠죠. 물론 추후에 좋은 타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분양권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분양권보다는 좋은 자리, 좋은 타입, 그리고 우리 조합원 입주권 받았을 때 장점이 또 있죠. 여러 가지 옵션들. 네. 그래서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노량진 때랑 비슷한 거네요. 그쵸. 제가 천천히 좀 얘기하고 싶은데 상당히 좀 오르막길이 좀 심하죠. 네. 이 상도동이 평면적으로만 봤을 때 입지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 가기도 편하고 여의도 가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도심권 접근하기도 편하긴 한데 직접 와보면 구릉지가 좀 있죠. 네. 언덕 심해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물건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은 언덕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도보로 13분 거리 나와요.
역세권에서 조금 벗어나죠. 네. 이게 아마 오르막길이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올라오는 길이 아니라 출근하는 길이다, 역까지 가는 길이다라고 하면 10분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반은 역세권 되는 거죠. 네. 반 역세권인 집이다. 버스는 없나요? 버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동에 버스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버스도 있어서 그나마 나쁘진 않다,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물건 와서 보니까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빌라에 비해 깨끗해요. 그쵸. 춘신축 빌라입니다. 아, 근데 이게 대리석으로 마감한 게 아니어서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2017년도에 지어진 춘신축 건물이에요. 자, 우리가 재개발로 진행이 될 정도라고 하면 주변이 어때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죠. 네. 주변 건물이 보통 20년, 30년 됐을 거예요. 사실 재개발 구역 선정 기준 중에 하나가 노후도잖아요. 노후되지 않으면 재개발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대부분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오래되고 붉은 벽돌에 대부분 이런 빌라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빌라는요 그 와중에 준신축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이주하고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짧으면 5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집에 어떻게든 내가 살든 아니면 임차인을 맞추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다, 살기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몸 테크하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그리고 임차인 맞춰도 월세도 높게 못 받을 뿐더러 속 시끄러워요.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 맞아요. 막 뭐 수리해달라 뭐 해달라, 그쵸? 근데 춘신축이다, 어때요? 아파트 변모 될 때까지 좀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준신축은요, 아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정도 컨디션이다, 매도도 가능합니다. 근데 신통이면은 조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오래된 건물이 아니니까, 몸테크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매 정보지를 먼저 보고 물건을 마저 좀 살펴볼게요. 오늘 물건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냥 빌라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대지권은 6.86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좀 작아요. 9.1평. 감정가는 3억 1,300만 원에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건에 지금 조사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유찰된다라고 하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5천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인수되는 별도의 권리는 없어요.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입찰해도 되겠죠? 깔끔하네요.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다운되어 있죠. 네.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아이고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불편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물건 좀 살펴보죠. 네. 오늘 물건이 502호예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뭐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주차장. 그래서 여기 2대, 4대, 8대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8세대잖아요. 세대당 한 대 나오네요. 세대당 한 대 나와요. 주차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혀 없네요. 그쵸? 네. 이게 아무래도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당 한 대 좀 맞춰놓은 것 같아요. 부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넓은 편이에요. 여유가 있죠. 네. 물론 이제 주차는 이중 주차를 하긴 해야 돼요. 그게 좀 네, 좀 불편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세대당 한 대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물건이 가장 탑층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제 502호인데 이쪽에선 각도가 좀 안 나오겠네요. 이게 501호고 그 옆이 이제 502호. 제일 위층이에요, 위층. 보면 불법 건축물이 없어요. 이게 예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불법 증축을 해서 한 개라도 더 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아예 안 빼고 이 테라스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또 추세인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플러스 더 받는 거죠, 분양할 때. 그래서 오늘 물건 제가 도면을 보니까 방이 한 개 있는 1.5룸이에요. 거실이 이제 방만큼 크긴 한데 이게 지금 눈에 보기에도 건물이 좀 꺾여 있잖아요. 네. 거실 모양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원래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거실이라고 하면 소파도 놓고 그 앞에 TV도 놓으면 되는데 그 구조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좀 답답하겠네요. 네, 들어가서 봐야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 좀 볼 수 있는데, 대신 앞에 뭐가 있어요? 테라스가 네,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금 베란다죠? 베란다하고 발코니는 달라요. 발코니는 확장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베란다는 어때요? 만약에 저기 확장하면 불법이 됩니다. 지붕 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위에 옥상에서 발코니 모양 있잖아요.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고요. 우편함도 좀 볼게요. 뷰가 좋다고 하면 테라스가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장점이 되죠. 502호인데 예, 현재 소유자님한테 우편함이 좀 쌓여왔고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좀 와 있잖아요. 상도 15구역 재개발 예비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아마 동의서 관련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럼 동의 안 하신 분들한테 날라오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선정 당시에 동의도 필요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있다가 우리 추진이 가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동의를 걷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15구역이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14구역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문은 새 거네요. 네. 근데 관리는 좀 덜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관리에 따라서 괜찮은 데도 있고 조금 허술하게 관리하게 되면 건물 상태나 이런 게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리가 좀 덜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옆에 굉장히 좋은 차가 주차되어 있고 입주 차량 관리를 하고 있죠. 정확히 세대당 한 대씩 나오네요. 그리고 관리 업체에서 붙여놓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 관리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기 점검표 아닌가? 이거는 아마 엘리베이터 점검표. 이제 승강기를 사용하려면 이거 있죠. 검사를 이제 해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나 건물 전체 관리는 어느 업체에 맡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 8분 중에 뭐 돌아가면서라든지 반장이 한 분 있으셔가지고 걷어서 좀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네. 엘리베이터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8세대니까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예요. 몇 인승이죠? 8인승. 8세대라고 해서 딱 8인승 맞춰나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특징이 뭐예요? 8인승이면 절대 8명이 못하죠. 네. 5층이긴 하지만 둘러볼 겸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시죠. 네. 근데 여기 1층의 층고는 또 굉장히 높아. 화면이 다 꺼져 있어요. 확실히 관리는 좀 덜 되고 있어요. 이건 진짜 관리 업체 맡기는 게 건물 전체적인 컨디션 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곧 이제 재개발 진행이 되니까 나몰라라 할 수도 있죠. 짐들이 많네요. 예. 층당 지금 2개 옷을 빠져 있고 확실히 건물이 좀 꺾여 있어가지고 복도 구조도 조금 애매해요. 네, 애도 자고 있고 아마 여기는 방 3개짜리겠죠. 뾱뾱이. 그리고 4층. 이제 4층부터는 일조권 4선 제한 때문에 방 크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테라스가 있는 데가 여기서부터네요. 그쵸. 근데 테라스 크기도 확실히 4층에 있는 테라스가 훨씬 더 크죠. 계단이 높네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는 502호. 현재 소유자가 거주 중인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5층을 지나 바로 옥상까지 연결이 됩니다. 야, 옥상도 뭐 이렇게 짐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짐이 많으면 가족 세대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빌라가 확실히 내부에 수납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도 요즘 아파트들은 베란다도 있고 베란다 확장했다라고 하면 내부에 팬트리가 있으니까 네. 안에 공간이 충분한데 빌라는 확실히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짐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복도나 옥상에 이렇게 짐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옥상입니다. 관리 업체가 관리 안 하는 거 치고는 옥상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502호잖아요. 네. 그래서 테라스가 보일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 길게 이렇게 쭉 있죠. 오, 되게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 아래 고양이 모래하고 고양이 모래에 똥을 싸면 치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배변물하고 좀 있습니다. 네, 테라스 크기가 나쁘진 않죠. 근데 4층이 확실히 더 크네요. 저 그럼 궁금한 게 501호는 테라스가 없나요? 501호는 테라스가 없네요. 502호만 있는 거예요? 네, 일조권 4선 제한 때문에 여기만 깎여서 올라왔어요. 여기는 안 깎여서 올라왔으니까 아마도 방 2개던가 3개일 것 같고 402호하고 502호만 지금 깎여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 있는 게 훨씬 좋죠. 그쵸. 이게 또 지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안에다 테이블 설치해 놓고 아침에 브런치 마시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래를 또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겠죠.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예전에 중세시대의 봉건사에 우리 성 안에 영주들이 어디 살아요?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서 걔 아침에 딱 나와서 기지개 딱 피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농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려다 보면서 커피 한 잔 딱 하고 업무 시작하겠죠. 약간 이런 봉건사의 영주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테라스다.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1.5룸인 게 그리고 탑층인 게 우리가 단기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안 하는 게 좋죠. 네. 하지만 여기가 무슨 구역? 재개발 구역. 네. 그 중에서도 신속통합기획. 그래서 중장기로 볼 때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502호 이거랑 비슷한 타입의 물건이 이 빌라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윗집이고 아랫집이고 눌러봐도 비슷한 구조를 볼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2호를 직접 눌러봐야죠. 아, 그냥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직접 눌러봐요? 네. 괜찮아요?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채권 금액이 한 2억 정도. 이건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시세가 이 채권 금액 합계보다 좀 더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벨 한번 눌러보고 대입변제 얘기하면서 직접 거래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의향을 좀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안에 구조도 보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시도했는데 전혀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매로 입찰을. 네, 경매로 뭐 낙찰 받아야죠. 네. 근데 낙찰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잔금 납부를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매 낙찰 받으면 하루라도 이자를 덜 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요? 잔금 기한에 딱 맞춰가지고 잔금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야 이자가 덜 나가니까. 근데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채권 금액이 좀 작은 것들은 바로바로. 네,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임의 경매든 아니면 강제 경매든 상관없이 낙찰자 동의 없이 채무자가 상환하고 경매 취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취하가 우선인 거네요. 그쵸? 뭐 법원 입장에서는 누구든 돈만 내면 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취하됐다고 통지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아,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회원님이 낙찰 받았다라고 해서 떡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채권 금액이 작으면 무조건 가능한 빨리 최선을 다해 자금 납부를 빨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이자 길어봤자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취하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 일단 이렇게 물건 살펴봤고 그래도 우리가 시세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추진위에 들려가지고 진행 단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열심히 올라왔지만 한번 열심히 또 한번 내려가 보시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야죠. 네, 재개발 물건 좀 보려고 왔는데 상도 15구역 임대사업자 내서 실거주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런 물건이 좀 있어요? 물건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 나온 게 2억 5천짜리 하나 대비 4억 5천 총 몇 단데 2008년식이라 괜찮아요. 2008년식. 재개발 지역에서 2000년 넣으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건 방이 몇 개예요? 방이 3칸, 화장실 하나. 방도 3개예요? 나머지는 개발만한 게 막 투자금이 3억 대니까. 안녕하세요. 재개발 물건 좀 보려고. 그러면 눌러보세요. 이거 갭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시주택 가격은 주택에 대한 겁니다. 15구가 딱 한 평당 10평짜리 정도는 6천만 원을 그래야 돼요. 집은 10평이면 6억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은 돈 버는 건 확실해요.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는 5천에서 3억 정도 하네요. 네. 5천에서 3억 정도. 계산해보고 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월세는 1억에 50만 원이거든요. 시장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동산에 들어가서 매물 시세를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 상도 15구역에 매물이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특히 오늘 물건이 1.5룸이었잖아요. 네. 1.5룸 매물은 없어요. 2룸 아니면 3룸인데 대부분 3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연식도 굉장히 좀 오래된 거. 대부분 가격은 저렴한 게 한 5억부터 시작합니다. 전세까지 합하면 갭 투자도 가능한데 한 2억 5천 내외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물건이랑 가장 비슷한 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룸 가격을 확인을 해봤더니 4억대가 있고 3억 9천짜리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부동산도 들려왔지만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토지당 가격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단독주택하고 빌라는 감정평가할 때 평가 방식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주택이다, 다가구다라고 하면 토지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빌라는요, 약간 좀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방식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 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얘네가 이 인근에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추정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공시지가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투룸 매물 나온 거 2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4억 4천의 매물이 나온 게 공시지가가 2억 정도였고, 그다음에 아까 3억 9천에 나와 있는 게 공주가가 1억 5천 8백이었어요.
이거를 토대로 오늘 물건 이제 시세를 좀 추정을 해보면 오늘 물건의 공주가가 1억 2,400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한 2억 7천에서 3억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3룸이 지금 5억대, 2룸이 4억대. 네. 1.5룸이어서 좀 애매하긴 하는데 한 3억대. 근데 투룸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좀 낮긴 하거든요. 그게 좀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건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유찰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일대에서 저만큼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오신 물건이 아까 없었어요. 매물도 좀 희귀했죠. 그래서 신건에 들어오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런 물건은 전세로 맞추는 게 나아요? 월세로 하는 게 나아요? 월세가 낮죠. 전세는 많이 못 받아요. 실거주하는 거는 비추천하세요? 실거주 해도 되죠. 만약에 이제 우리 강 PD님처럼 혼자 산다라고 하면 실거주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1.5룸에서 살기는 굉장히 좁고 불편하겠죠. 그리고 추진이 또 들렸다 와야겠죠. 네. 갔다 오시죠. 추진이 들려서 진행 사항이 좀 어떤지.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이 완료됐고요. 빠르면 올해 연말 안에 구역 지정이 될 것 같고. 신문기사 보니까 기획안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정이 된 건 아니에요? 아니죠.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는 그 얘기인 것 같고요. 14구역이 1차예요. 네. 우리가 2차고 14구역도 이걸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단계예요. 아, 지금 똑같아요. 동의서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우리가 14구역보다 1년 늦는데 지금 땡겨왔잖아요. 빠르네, 그러면? 그래서 같이 이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날지는 몰라요. 그럼 혹시 이것도 75%예요? 아니에요. 이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이에요. 우리는 68% 받았어요, 이번에. 68%요? 네, 이게 사실 57%에 다 됐어요. 계속 오시니까 동의서 받은 거죠. 아, 속도가 빠르구나. 동의서를 2주 만에 1,300 몇 명이 내주셨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2,100명이 2,100명? 네. 그리고 현재는 계획안이 3,200세대고. 업체 도움이 없이 추진위원들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동의서 받는데 2주 만에 1,300장 받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이 제일 싸죠. 그쵸,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추신이 들렸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저희가 다 듣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좀 잘못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사 보고 사업 기획안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사업 기획안이 완료가 된 거고 지정 고시 전까지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단계래요. 그래서 지정 고시 완료는 지금 올해 12월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동의율이 토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50%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67% 정도 그냥 계속 받고 있으니까 동의는 계속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주 만에 달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구청에 신청을 해놓고 정비구역 지정 확정과 고시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시 완료가 되면 이제 뭐 신탁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합 방식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동의서 받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단계가 상도 14구역이랑 똑같은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상도 14구역은 1년 전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구역이랑 속도가 비슷한 거죠. 엄청 빠르네요. 네, 그래서 좀 빠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2,100명이었죠. 네. 동의율이 1,300만 명은 아니고 1,300명이 동의를 했죠. 인원수도 훨씬 많은데 동의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조합장님도 되게 열심히 해주신다고 네, 하시던데. 열심히 하고 계셔서 생각보다 이 상도 15구역이 빠르게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서울 거주자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 거주자만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아, 부동산에서요? 네. 이제 그 주임사 등록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일부러 물어본 이유가 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재개발 구역의 물건을 사고 주택수에 산정 안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물어봤었던 거예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 얘기해야겠죠? 이거 뭐 유튜브에 공개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희 뭐만 얘기했다라고 하면 다른 경매 학원에서 맨날 아. 카피하니까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3,3엠트 한다라고 하니까 막 3,3엠트 따라하죠. 저희 또 어렵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신탁 공매반도 만들었는데 그대로 카피하죠. 그래서 막 안 하고 싶지만 어떡하겠어요.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건이 좀 맞는다라고 하면 주임사 등록이 가능해요. 주임사가 뭐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정책이 110이 있었고 88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24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기축주택은요. 주임사 등록을 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건물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주임사 등록을 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어차피 근데 이 상도 15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하려면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주임사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또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있어서 매도 자체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서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파트 받을 때까지. 네. 그래서 이 물건 내가 이 재개발 물건이고 투자금도 적고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아파트 받을 때까지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차라리 주임사 등록을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어때요? 주택수 산정에도 안 되고 그럼 다른 투자 하는데도 막힘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주임사요? 네. 이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임사 하라고 정부에서 꼬드기는 거죠. 아.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파트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임사로 하면 그러면 단점은 없는 건가요? 주임사의 단점은 뭐겠어요?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주임사로서 포괄승계한다라고 하면 매도가 가능한데 네.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진 않아요. 주임사를 하는 정확한 목적은 주택 수가 목적이잖아요. 주임사를 하는 목적이 네. 주택수가 아니라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뭐 선택사항이긴 한데 제가 권장드리진 않아요. 10년 동안 내가 매도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매달 이제 월세 받으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은데 네. 빌라 가지고 월세 받으라고 제가 권장 못 드려요. 10년 동안 보유하는 동안 빌라 가격이 오르진 않으니까. 근데 오늘 물건은 어때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어차피 아파트 받을 기간 동안 주택수 산정 안 하고 어차피 기다려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 주임사 등록을 해서 주택수 제한 없애고 그냥 장기 투자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죠. 아. 그럼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가 해체되는 건가요? 그쵸. 아.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좀 장기로 가져간다 아파트까지 받으러 간다 여기서 이제 부담되는 게 이제 주택수인데 네. 주임사 등록을 하면 조건에 맞는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고 가져갈 수 있다 조건이 있잖아요. 소형주택이어야 되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이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여야 되니까 적합한 물건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물건은 상도 15구역 안에 있는 재개발 물건으로 굉장히 괜찮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3,200세대 이 상도 구역 중에서도 굉장히 크잖아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 얼마가 들어갈까요? 5천에서 7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세를 놔버리면 갭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그냥 월세를 맞추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거니까 초기 투자금 물론 이제 얼마에 입찰을 할 거냐 낙찰을 받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초기 투자금 한 6천 정도 들어갈 거고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 회수가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묶이는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 오. 하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월세를 받더라도 이자가 나가죠. 네. 처음에는 거의 뭐 0원일 거예요. 혹은 마이너스 조금 나던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월세는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 금리는 어때요?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점점점 수익이 조금 생기는 구조. 내년에는 5만 원, 그 다음에는 10만 원. 크진 않지만 뭐 20만 원, 30만 원까지 늘어나겠죠. 그게 어디예요? 좋죠. 월세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크진 않지만 월세가 한 30만 원 순수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 직장인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연봉 한 5, 600 정도는 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물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생각해보니까요. 여기가 상도 15구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위쪽 옆이 279번지 또 모아타운이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물건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괜찮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모아타운이랑 신통이랑 많이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러면 온 김에 그 물건도 같이 보면서 신속통합기획이랑 또 모아타운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가시죠.